세계 최초 상보형 AI 반도체를 한국이 사실 이 콘텐츠를 만들고 녹음하고 지우고를 반복을 했습니다. 제일 걸리는 것은 제가 이 기술을 평가할 능력이 되는가 였고요. 100% 평가는 못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의문점은 언급해보자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봅니다. 요즘 한국에서 AI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AI 반도체란 게 그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올 정도로 얕은 기술인가요? 아니면 다들 신경 안 쓰고 있는 시기에 십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한국의 특정 기관 까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제가 느낀 이상한 점을 이야기한 것 뿐이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IEEE라는 글로벌 표준을 지정하는 곳에서도 신청이 들어갈 정도면 그만큼의 기술력과 자부심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단지 기사화된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꼬집어 보는 것 뿐이니까 이런 의문점이 좀 더 클리어하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력값의 길이로 SNN과 DNN을 분기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래 DNN은 엄청난 수의 연산이 필요한데 코어를 3400개 이상 가진 엔비디아가 병렬로 연산하면 이론상으로 8코어 CPU의 400배 이상 빠릅니다. 하지만 SNN의 경우 그렇게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DNN만큼의 획기적인 변화는 나오지 않죠. 즉 SNN만으로 처리하는 경우 역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두 왜 SNN을 쓰지 않고 DNN을 쓸까요? 서로 처리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처리 요청을 받아서 굳이 DNN으로 쓸 필요가 없는 단순 연산은 SNN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게 이번 뉴스거리일 겁니다. 단지 그 이야기라면 그냥 요청 처리 시에 구분해서 던진다거나 DNN의 오픈소스의 입력값을 전처리할 때 SNN으로 분기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사 내용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발한 것이 AI 반도체라고 했는데 AI 반도체는 LLM 같은 모델을 넣은 반도체가 아니라 LLM 모델 등의 처리 요청을 빠르게 계산하는 숫자형 연산 장치를 가지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에는 DNN과 SNN의 방향만 바꾸는 로직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 단순히 입력된 토큰의 길이만 가지고 DNN과 SNN을 호출하는 로직을 플래시 메모리 같은 데서 넣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나오네요. 두 번째는 DNN은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작은 내용은 SNN으로 던지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챗GPT 2.0의 테스트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챗GPT2 같은 대규모 자연어 처리 모델,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흔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신경만 아키텍처이며 각각의 특성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SNN은 주로 생물학적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하여 신호를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에 챗GPT2는 대규모의 DNN 모델로 텍스트 생성 및 이해와 같은 자연어 처리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SNN의 효율화는 이미 인텔에서 발표한 LOIHI라는 NPU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요. DNN과는 다른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에 특화된 칩으로 발표하여 이미지 프로세싱의 효율적인 SNN을 효율화하는 것이죠. 즉 DNN과 SNN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DNN의 효율적인 초대형 병렬 처리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으니 인텔은 단일 프로세스의 고속 처리가 장점이라 이걸 살린 SNN 쪽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인텔이 만든 AI 반도체는 SNN용이라는 얘기죠. SNN과 DNN을 모두 다 처리 가능하다면 왜 인텔은 DNN을 포기하고 SNN을 포커싱 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DNN이나 SNN으로 분기시켜 던지는 내용이지 AI 칩으로서의 처리 효율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네요. 보드의 이미지와 테스트한 환경을 잠깐 보면은요. 보드를 보면 단순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인텔에서 인수한 알테나의 ARM용 칩인 사이클론 5 칩을 꽂은 보드인데요.
단순히 기사의 알고리즘이라면 시연할 때 라즈베리파이에 리눅스를 올리고 웹서버를 올린 뒤에 스마트폰에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접속한 후 웹서버에 던진 값을 SNN과 DNN 분기 처리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챗GPT2 오픈소스를 띄워 거기에 던졌겠죠. 이렇게 하면 바로 AI 반도체도 필요 없는 상부형 처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RM CPU에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챗GPT 3 레벨에 상당한 오픈소스가 있거든요. 게다가 ARM CPU를 보면 전력 대비 성능이 충분히 범용 GPU보다 적은 전력으로 결과를 낼 수가 있죠. 원래부터 ARM의 CPU 자체가 전력이 낮으니까요. 즉, AI 칩이라고 적혀있는 저 칩의 존재가 의문입니다. 단순히 플래시 메모리를 올려서 거기에 SNN이랑 DNN을 분기하는 소스코드 좀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제 생각에는 기사의 내용이 충분히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기사가 불분명하게 내용이 나와서 태클을 거는 것 뿐이고요. 제가 강조하는 한국인의 강점을 이야기했죠. 원리는 몰라도 엄청난 대입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우연히 많은 종류를 대입하다가 좋은 결과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게 분기 알고리즘이지 AI 칩은 아니지 않느냐가 제 생각일 뿐이죠. 제가 보통 믿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즘 떠들썩한 MS에서 내놓은 The Era of One-Bit LLMS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기준의 소수점 연산을 -1, 0, 1만으로 정수 연산으로 곱셈 없이 덧셈만으로 연산하면 충분히 고속 연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알고리즘 자체의 혁신을 저는 믿는데요. 단지 혁신이 된 만큼 세분화가 되어서 엄청 효율적인 분야와 쓰기 힘든 분야로 나눠지겠죠.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사물인지 알고리즘은 서로 직각인 차원을 몇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서로 직각인 벡터라는 것은 0 이외에는 절대 겹치지 않은 속성을 의미하며 우리는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수학은 100차원이든 200차원이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머릿속으로 그리는 구조상 XY, Z축이 서로 90도가 되면 추가 각도가 90도가 되는 축을 만들 수 없잖아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공간에 구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한히 90도가 되는 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과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빨강이랑 색깔 벡터와 야구공 사이즈라는 크기 벡터, 어느 정도 딱딱한 정도를 나타내는 강성 벡터, 신맛을 나타내는 미각 벡터 등등 서로 상관없는 다양한 벡터를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이 벡터가 많을수록 사과라는 형태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확도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들의 벡터들의 연관성을 계산 등을 하다 보면 소수점이 나오게 되죠. 저게 LLM만을 위한 알고리즘이라면 -1, 0, 1만으로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정밀도의 오차가 발생하여 그걸 무시하는 형태의 결과에서는 성능이 좋겠지만 굳이 소수점으로 미세하게 나눠야 하는 정도가 필요한 연산에서는 쓰이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술이 챗GPT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계속 나올 테고 그 중에 하나가 위의 논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 위의 논문은 연산용 알고리즘이지 저걸로 AI 반도체라고 하진 않거든요. 만약 MS의 논문에 맞는 연산용 반도체를 만든다면 기존의 GPU와는 연산 방법이 다른 AI 칩을 만들겠죠. 그런데 처음 기사에서 발표한 것은 연산 방법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방향만 바꿔주는 방법론일 뿐인데 AI 반도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떤 GPU에서도 LLM 로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GPU는 숫자 연산을 아주 잘해줄 뿐 LLM에 대한 소스코드는 CPU의 메모리에 올라져 있죠. 그리고 그 로직에 맞추어 GPU 연산을 던지고 받을 뿐이고요. 즉 GPU는 숫자 계산만 해주는 거죠. 실제로 AI 처리 명령의 흐름을 보면 데이터 전처리를 준비하고 모델 로딩, 연산 처리, 데이터 전송, 출력 처리를 하는 순서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모델은 CPU에서 로딩이 되어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즉 기사에서 이야기한 SNN, DNN의 분기는 바로 여기서 하지 않으면 분기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선택 후 SNN이나 DNN 처리가 보통 CPU 내부에 자리 잡은 NPU나 외부 장치인 GPU를 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 모드라면 오른쪽 칩이 GPU 또는 NPU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SNN이랑 DNN을 분기시키는 것이 칩이 아닌 CPU에 올라간 소스코드라는 얘기죠. 게다가 이 발표가 어떤 부분은 세계 최초일 수도 있지만 커다란 흐름은 세계 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DNN의 리소스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한계는 전 세계에서 알고 있고요. 때문에 DNN을 어떻게 단순화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DNN의 연산 단순화에 MS의 더 에라 오브 1비트 LMMS가 나온 것이고, 인텔은 앞으로 DNN보다 SNN을 더 응용한 모델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SNN 전용 NPU를 만들고 있죠. MS는 알고리즘 자체를 뒤집는 발표를 한 것이고, 인텔은 반도체 구조 자체를 바꾼 겁니다. 만약 AI 칩만으로 SNN, DNN을 분기한다면 저 두 기업의 발표랑 비교하면 왠지 약해 보이지 않나요? 그건 그렇다 치고 사실 이 대목에서 이상하다가 생각해서 이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건데요. 625배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GPU 자체가 200W 이상을 먹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약 2W에서 7.5W까지 소비할 수 있죠.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100배 차이네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ARM CPU에서 챗GPT 3까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만 사용한다 칩시다. 이것저것 좀 더 효율을 내면 그냥 600배라고 적을 수 있죠. 타사에서도 ARM 제품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만약 ARM끼리 비교해서 효율이 이만큼 나왔다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깊이 안 파고 박수치고 지나갔을 것 같은데, 뭐 다른 데도 이렇게 광고하니 상관없으려나요? 그럼 저건 아무 알고리즘 없이 480배 나왔는데 이번 기사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625배네요. 그럼 타사 대비 1.3배 정도는 나오니까 잘한 거려나요? 여하튼 일본에서도 엔비디아의 10배 이상 전력 효율을 내는 처리 알고리즘을 가진 AI 칩을 만들었다고 했죠. AI는 응용 기술이지 기초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거는 기대는 저도 큽니다. 워낙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결과를 내곤 하니까요.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다양한 조합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응용 방법의 효율화이지 이게 AI 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최적화하는 기술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한국이 단연 탑클래스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게 AI 칩이 될지 안 될지는 차치하고 기존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엄청난 효율화를 이룬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여 누구보다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인의 기술력을 믿는 거죠. 하지만 돈독에 올라 누구와 피해를 보던 사기치는 한국인들의 습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연구를 지원도 안 해주는 국가나 대기업의 실정 때문에 눈에 띄는 수입 모델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욱 뛰어난 AI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운 이때 너무 무분별한 기사들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결과물을 마구 퍼뜨리진 않았으면 합니다. 개나 소나 AI 반도체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속에서 진짜 개발 지원이 필요한 실력자들이 묻혀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기사는 빠른 게 생명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만 믿고 투자를 하시는 개인들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끝.